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축축한 땀방울에 끈적이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시원한 바람이 상쾌하게 잠을 깨우더라고요. 9월의 시작과 함께 가을이 왔나 봅니다. 가을 편지라는 시에서 이혜인 수녀님은 가을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늘 향한 그리움에 눈이 맑아지고 사람 향한 그리움에 마음이 깊어지는 계절. 오늘따라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떠오르고 푸르렀던 나날들도 그리워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리운 사람들에게 전화 한 통 하시면 어떨까요? 광교 원더풀 라디오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소식, 수원 시정편을 함께 하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나나 박현신님, 유디 유연숙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딱 눈을 떴을 때 창문 밖으로 막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들죠. 느끼셨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녁에 왜 잠을 더워서 좀 못 자고 열대야 뭐 이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은 거실이랑 좀 문 닫고 자야 되더라고요. 새벽녘에는 조금 쌀쌀함을 느껴요. 예. 네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부터 찾아서 돌돌 말았거든요. 맞아요. 날씨는 이렇게 막 딱 지금 또 좋은 그쵸, 계절인 제일 가을, 좋은 이제 계절이죠.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여름이 가을이 오고 왔어요.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또 가을이 오고 그러니까 봄, 여름이 그쵸? 그냥 허무하게 지나간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잃어버린 30년은 아니지만 잃어버린 잃어버린 봄, 여름이에요. 이 가을마저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아니 가을은 또 그러잖아도 짧잖아요. 아, 가을을 그쵸. 즐기는 맞아요. 거는 정말 그래서 더 막 아쉽고 가을 가는 게 아쉽고 이러는데 이 아쉬움을 지금 창밖을 통해서밖에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픈 현실인 너무 것 같아요. 슬프죠. 예. 그 저희 뒷산에 살짝 봤더니 밤송이가 떨어졌더라고요. 벌써 떨어졌어요. 네. 바람이 많이 그러니까요. 불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딱 가을이구나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빨리 코로나가 조금 종식은 사실 바라지도 않아요. 잠잠해지거나 그래서 약을 빨리 개발을 해주시거나 그래서 예. 최소한 지금 뭐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맞아요. 가야 된다 막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그건 무섭기도 정말 하고 또 상인들도 너무 걱정되고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어렵고 이러시니까 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정말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참으면 이렇게 최소한 2단계 뭐 아니면 뭐 1단계 이렇게만 내려가도 진짜 너무 맞습니다. 감사할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또 저 이야기에 유익한 정보를 주실 것 같은데 오늘 전해주실 그럼요. 소식은 어떤 건가요?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네. 예, 나나님 잘 들으셔야 돼요. 2020년 지역혁신 홍보 영상 공모전이 바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상 네. 공모전이네요. 나나님 요즘에 계속 동영상 네. 교육도 들으셨고 네네. 또 수원 관심 소식도 많죠.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나나님이 꼭 참여했으면 하는 공모전이에요. 이게. 기중끝 하셔야겠어요, 나라님. 네, 집중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궁금하네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으로 네. 명칭은 우리 동네 혁신 시그널 지역혁신 60초 영상 공모전이에요. 와, 60초. 네, 딱 1분, 60초. 1분이네요, 1분. 네, 내가 경험한 지역 혁신을 1분 안에 담는 네. 그런 공모전인데, 예를 들면은, 네. 우리 동네 이것만 바뀌면 참 좋겠는데, 라는 그런 우리 동네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담거나, 네. 아니면 우리 동네가 달라졌어요. 해서 주민의 참여와 실천으로 바뀐 우리 동네 혁신 스토리, 이런 내용을 담으시면 됩니다. 너무, 이런 건 정말 괜찮네요. 이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길지도 않고. 그렇죠. 네. 또 평상시에 얘기하셨던 거 많잖아요. 그렇죠. 10초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네. 공모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것을 통해서
바뀌어야 될 게 그렇죠. 있다면 네. 정말 그렇죠.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을 것 그렇겠네요.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응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응모 기간이 네. 한 달인데 이제 벌써 시작은 했어요. 아, 네. 이제 시작됐나요? 하지만 이건 네. 선착순은 아니니까 아, 걱정하지 마시고. 예. 네, 8월 18일 화요일에 시작을 했고요. 9월 18일 금요일까지가 네. 응모 기간이고요. 응모 네.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대한민국이에요. 네. 너무 넓다. 이게 행안부에서 네. 약간 네. 한다는 네.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인으로 참여를 하셔도 되고 단체가 5인 이내의 단체로 참여하셔도 되는데 네. 1인이나 한 팀이나 모두 한 작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영상을 찍으실 때 뭐 혼자 찍으실 수도 있지만 네. 또 약간의 스토리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뭐 작가도 그렇죠. 필요할 수 있고 찍으시는 분도 필요하고 뭐 리포터를 또 혹시 하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함께 그러네요. 해볼까요? 우리 셋이 광고 네. 언더풀 한번 그럴까요? 만들어 볼까요? 한번 네, 네, 해볼까요? 좋습니다. 광교 어벤져스 바꾸나요, 팀명? 이제 라디오는 원더풀, 영상은 어벤져스. 네, 좋습니다. 네. 생각 좀 해보죠 우리. 네. 그거 찍으면 이제 제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제출 방법은 네. 이제 60초 이내에 그 MP4 파일로 해서 네. 600메가 이하로 용량이 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는데 이제 happychange60 gmail.com으로 그냥 간단하게 메일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뭐 어떤 양식 없이 이렇게 그러게요.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건가 봐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네. 문의사항이 혹시나 있으시면 이제 운영사무국 070-4114-9480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또 그렇군요. 전국적으로 이제 이게 다 하는 거면은 뭐 심사나 또 뭐 이런 시상 것들이 뭐 이런 만만치 않을 것 건 같은데 어떻게 궁금하네요. 되나요? 네. 심사가 좀 독특하더라고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 전문가 심사를 통해서 15팀 내외를 선정을 해요. 네. 그 다음 네. 국민참여 온라인 심사로 순위를 결정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발표는 이제 10월 28일 행정안전부 공식 블로그 및 개별 연락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심사 기준을 보면은 지역 혁신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 위한 주제에 적합한지, 또 그렇죠. 독창성, 일단은 주제가 맞아야 그쵸. 되겠죠. 네. 그렇죠. 독창성, 흥미성, 유익성, 신미성을 골고루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다양하게 모든 걸 네. 좀 그렇죠. 다양하게 맞춰야 보기도 되겠네요. 하고 60초 안에 담아내려고 하면 보통은 이것도 만만한 아닌 작업은 일은 아닐 것 아니네요. 같은데요. 생각보다 전문가분들도 많이 오실 것 참여할 것 같기도 같아요. 하네요. 맞아요. 그러네요. 하지만 우리는 지역 전문가잖아요. 도전? 도전. 네. 시상은요? 이 시상 이것도 그렇죠. 중요하죠. 땡기실 거예요. 네. 이거 딱 들으시면. 네, 네. 시상 내역은 네.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 입선 5. 팀으로 받게 되는데요. 네. 그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은 행안부 장관상을 받게 돼요. 오, 네. 그리고 상금이 네. 네. 대상이 200만 원. 200. 1분의 200이면 그러네요. 하긴 근데 찍는 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최우수상은 150만 원. 네. 우수상 100만 원, 장려상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입선도 행안부 장관상은 없지만 상금 20만 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뭐 입선이라도 입선이라도 한번 참가상은 도전해볼까요? 없나? 참가상이. 이게 먼저 전문가한테 15팀이나 선정이 되고 나서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 둘, 셋, 6개, 15개니까 네. 11팀이면 거의 뭐 15팀 안에 들면 웬만하면 오는 받는다는 거죠. 거네요. 예. 이제 내 팀 맛있게. 거기까지 올라가서 예. 떨어지면 너무 아쉽게 아쉬울 것 같아서 그렇죠. 이게 국민참여 온라인 심사니까 또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야겠죠. 저희 그런 게 거 만약 올라간다면 맞아요. 그렇군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국민참여 온라인 심사는 뭐 이렇게 클릭으로 할까요? 뭐 마음에 드는 투표 거를 뭐 이런 걸로 하겠죠. 그럴 수도 네. 있고. 전자투표나 뭐 이런 걸로 하지 않을까요? 그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들처럼 그러니까요. 막 지인들 막 좀 동원해서 그러니까 지인도 동원해야 되고 또 뭐 이제 거의 사람들이 뭐 수상 분위기야. 여기 지금 다섯 팀이 일단은 선정이 되는 거죠. 선정이 된다는 전제인 것 같아. 유의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그 입상하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는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하게 되지만 입상작에 대해서는 수정 변경이 가능한 원본 파일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최 측에서 그렇죠. 요구한다는 거죠? 즉 예. 저작 재산권이 공모일 발표일로부터 3년간 주최 측에 귀속이 돼요. 네. 3년이에요. 네, 그래서 공익적 목적으로 수정 활용 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네. 본인 작품이 아닌 걸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건 당연히 안 되죠. 네. 그리고 또 이미 다른 공모전에 출품한 네.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되고 네. 이 출품작에 대한 법적 분쟁은 응모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그 뭐라고 하죠? 그 저작권이라든가 저작권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때문에 정말 네. 사진 하나, 이미지 하나 그렇죠. 받아 쓰는 것도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경 60초 쓰이더라고요. 영상 할 때 저희가 전체 다 사진도 찍고 다 동영상도 그렇죠. 찍고 그림도 그려가면서 네. 네, 내 목소리도 넣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겹칠 때가 있을 그쵸. 건데도 그것도 다 그래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점점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니까 그 글씨체 하나하나도 맞아요. 되게 그렇죠. 조심을 맞아요. 해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때 보면 어떤 영상 잘 만들었는데 거기 자막 글씨체가 그러니까. 안 예쁘다 이런 걸 봤을 때 왜 그랬을까 하면 생각해보면 이제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맞아요. 폰트도 그냥 쓰는 게 저작권 안 아니니까 걸린 그렇죠. 폰트를 사용하면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그랬을 수 예쁘죠.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하는 거면 그런 부분은 더 자신. 더 조심을 예민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잘 네. 체크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렇다면 저희 잠시 쉬고 갈게요. 노래 한 네. 곡 듣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원더풀.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이야기 수원 시정편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제 공모전 소식이라 저희가 으쌰으쌰 했는데 두 번째 소식은 어떤 건가요? 이제 으쌰으쌰를 확 가라앉힐. 제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네. 합니다. 네. 네. 혹시 두 분은 코로나 블루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우울증 우울증, 같은 그죠. 약간 그죠. 그런 네. 감정들을 많이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언제 어디서 코로나에 걸릴지 모른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울감이라던가 불안감, 분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 가리켜서 코로나 블루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기사도 봤는데, 뭐 특정한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요 근래에 확진된 네, 그 확진된 상황 있잖아요. 네. 있죠. 그게 네. 계속 TV에 방송이 되잖아요. 네. 그쵸. 자꾸 그 장면이 나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은 배경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취준생들이나 네. 이런 분들이 모든 일정이 딜레이 되거나 그렇죠. 그 국가고시 같은 거 시험 볼 보는 분들이 막 아이들. 미뤄지면서 고3 애들. 그 장면이 장난 계속 아니죠. TV에 나오는 걸 보면서 분노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수험생 아닌데도 분노가 막 네, 느껴져가지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욕만 들었어요. 생각만 해도 정말 화가 나고 내가 인생이 모든 게 좀 비틀어지는 분들이 계시니까 젊은 분들도 그렇고 진짜 막 이렇게 맞아요. 분노를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결국은 발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분노가.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도 요즘에 있죠. 뭐 마스크를 안 쓰는 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했을 때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막 폭력이 폭력 일어나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코로나 블루 때문인 것 같은데 네, 네. 이런 분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 필요할 것 그래요? 같아요. 그렇죠. 정말 필요하죠. 네. 그래서 바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일종의 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네,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 치료 그렇죠. 같은 곳, 예. 아니면 심리 상담 같은 거 받을 수 있는 곳인가요? 어떤 그러니까 도움 어떤 받을 수 도움을 받을 있나요?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는 곳인데요. 네. 대상은 일반 시민과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 전화. 네. 누군가와 네, 짧게나마라도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해도 좀 나을 수도 있겠어요. 그럼요. 예. 그럼요. 자가격리 중일 때 요즘 특히나 그렇죠. 그렇잖아요. 특히 그렇죠. 자가격리자분들은 움직이질 못하는데 이런 심리치료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센터의 경우에는 전화를 거시면 코로나로 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이 따로 안내가 되고요. 일반 상담과 분리해서 운영함으로써 좀 더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아까 일반 시민하고 자가격리자가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확진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코로나 확진자는 네. 국립건강정신센터에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아, 그쵸. 확진자는? 확진자들도 네. 사실은 거예요? 힘들 네. 거예요. 그럼요. 제일 힘드신 분들이 확진자분들이죠. 걸리고 싶어서 싶어서 걸린 게 걸리진 아니고 않았겠지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가족들한테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내가 이제 전염을 네. 시켰다는 그 부담감이나 이런 것도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또 저희 나라 보면은 사실 확진자분들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진료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이제 뭐 자가격리자라던가 이제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한 면이 있는데 네. 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코로나 관련 정신 상담을 해주시고요. 네. 먼저 이제 자가격리자의 경우에 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화 상담, 네. 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상담, 음.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한 단체 소통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네, 자가격리자 그럼요. 같은 네. 경우는. 그러면 그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자가격리자 분들한테 네. 비밀번호를 알려드린대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 혹시 써보셨어요?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에서 저는 그냥 그렇게 일반- 비밀번호 들어가는 네. 그건 안 해본 것 그게 같아요. 그냥 일반 오픈 네. 채팅방 아닐까요? 이 비밀번호를 넣고선 이분들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비밀번호 그리고 설정해서. 예, 네. 여기서는 별명으로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단 비밀이 보장이 돼요. 여러 명이 있지만 네.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익명을 네. 이제 익명성을 그렇죠. 보장받으면 그렇죠. 좀 더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목소리 변색도 해야 되나? 음성 아니, 변조 오픈 채팅이 아니라 채팅이라서 채팅이니까. 예, 괜찮습니다. 헷갈렸어요. 예, 그리고 센터에서 매일 긍정적인 마인드를 상기할 수 있는 그런 미션들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서로 나누는 거죠. 같은 상황 속에 계신 분들끼리. 네. 그리고 격리할 때 내가 어떤 점이 어렵다 이런 점을 호소하기도 하고 네. 또 14일이 지나 격리가 끝나면 나가도 되는데 네. 안 나가고 자신은 자가격리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리 먼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다 네. 똑같은 날 들어간 게 아니라 뭐 그렇죠. 먼저 그렇지. 자가격리를 하신 맞아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겠네요. 그럼 일반 시민들도 똑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 시민들도 네. 자가격리자와 마찬가지로 전화 상담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상담은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오픈 채팅방은 자가격리자만을 위한 그런 그렇군요. 방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굳이 이제 네. 뭐 채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충분히 상담 받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분들은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인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하고 계시는 분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일반 있지요. 시민들은 예. 조금 자제하셔야 네, 될것 그래서 이제 같아요. 코로나 초기에 이제 일반 시민들이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상담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분노감을 그럴 것 호소하는 상담이 맞아요. 많대요. 그러면 막 저기 욕도 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 상담하시는 분도 힘드시겠어요. 만만치 않겠네요. 같아요. 힘드실 예.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하루 10건 정도의 상담이 지금 네. 이루어지는데 그 중은 이제 한두 명 정도는 지속적으로 전화나 온라인 상담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이제 대부분은 일회성 상담을 하신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뭔가 어딘가에 화풀이, 뭐 분풀이를 그렇죠. 해야 분풀이 되는데 갑자기 네. 올라왔을 때 있겠네. 어딘가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네. 싶을 때가 있는 이제 거죠. 그거가 안 되니까 이분들이 이런 채널을 알게 되면 계속 전화를 해서 한두 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네. 하시는 분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더 많은 분들한테 조금 그쵸. 혜택이 돌아가고 하려면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제해야 될것 분노감을 가지신 분들이 계속 자기 속으로만 쌓여 있는 것보다 얘기하는 네, 게 지속적인 좋기는 상담을 하죠. 통해서 차라리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담 받으시는 분들도 너무 이렇게 분노를 너무 많이 표출하지 않으셨으면 맞아요. 네, 다 같이 적당히 힘드니까. 했으면 좋겠네. 오히려 상담하시는 분이 걱정돼요, 저는. 은근히 살짝. 그렇죠. 너무 하지만 이분들은 세지 않게. 전문가셔서 그래도 전문가셔서 좀 나을까요? 우리보다는 조금 그러네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다르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좀 합니다. 이게 뭐 그러네요. 어떤 우리가 큰 사건을 겪으면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딱히 지금 내가 걸린 것도 아니고 다행히 내 주변에도 없고 뭐 가족에도 없고 한데도 이게 전 사회 전반적으로 이게 막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온 지구인 전체 집단 네. 트라우마가 걸릴 지금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게 코로나를. 진짜 이거는 너무 좋은 이런 행정인 네, 것 같아요. 이런 걸 그러게요. 하는 거는. 이런 경우에 상담을 이제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려고 하면 상담 네. 비용도 만만치 않을 않잖아요. 거예요. 네. 제가 네. 예전에 이제 심리상담센터 이런 데를 이제 한번 알아본 적이 있었어요. 네. 저도 이제 되게 비싸더라고요. 네, 네. 1회 하여튼 뭐,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고 네, 네, 1회 네.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닌데 그쵸. 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은 모두 익명이고
무료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센터 이름을 검색해서 채널만 추가하시면 자세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또 마음 건강 로드맵을 다운받아서 정신 건강 검사를 해보시고 네. 정신 건강 전문가와 1대1 비밀 상담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잘 됐네요. 좋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사실은 멀쩡해, 나 네. 괜찮아라고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뭐 가슴속에 쌓여 있는 게 있다거나, 네. 용암이 아니, 분출하기 직전인 네, 네, 맞아요. 아니면은 뭐 마음대로. 나는 모르고 하고 있는 행동인데 주변에서는 나를 위태위태하게 볼 수도 사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막 지금 내가 막 어떤 되게 막 이렇게 최고조에 올라가 있기 전에 그쵸. 뭐 미리 한번 그냥 상담을 미리 받아보는 것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전화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분노 게이지가 점점 쌓여가고 있어서. 네. 맞아요. 특히 집에서 아이들이 그러네요. 지금 벌써 거의 뭐 방학까지 포함하면 몇 달째 9개월 뭐 그렇죠. 거의 뭐 이렇게 진짜 1월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니까. 집에서 아이들과 있는 엄마들은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정말 사랑스럽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네. 그러시겠죠. 근데 정말 사랑만 그거하고 해주고 싶은데 별개잖아요. 그거랑 공부를 달라요. 시키려니까 이게 안 맞아요. 좋아져요. 맞아요. 공부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맞다는 거를 절실하게 느끼면서 잠시 쉬고 갈게요. 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원더풀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이야기 수원 시정편입니다. 뭐 너무 진짜 첫 번째 소식 들을 때도 그러게요. 되게 좋다 생각했는데 두 번째 소식은 듣기만 해도 왠지 마음에 이렇게 힐링이 안정을 찾는 네. 그런 느낌이 돼요. 다행이네요. 네. 세 번째 소식은 소식도 전해주세요. 세 번째 뭔가요? 소식도 약간 힐링되는 소식이라고 아, 할 수 네. 있는데요. 그래요? 두 분은 요즘 광교 호수공원에 자주 걸으러 가시나요? 못 가죠. 잘 못 가요. 그러니까 무슨 뭐라 그럴까 도둑 산책이라고 도둑 산책. 정 답답하면 맞아. 밤에 정말 10시 넘어서 마스크 쓰고 그러고선 나가본 적 있어요. 살짝. 네, 저도 요즘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하루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호수공원까지는 못 가고 아파트 단지를 한 밤 10시, 11시쯤 도는데 그쵸. 그때도 사람들이 사람 많이 많죠. 나와요. 네. 마음이 생각으로 똑같아. 나오지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치만 이제 좀 걷기 좋은 날씨가 됐잖아요. 네, 그쵸. 낮에 나가도 그쵸. 시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과 함께 나가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뭐. 광교 호수공원 소식인가요? 그렇죠. 세 광교 번째 호수공원. 소식이. 네. 너무 티를 냈나요? 네. 네, 수원시가 광교 저수지 조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류 제거제를 투입하는 등 발생 단계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 네. 조류는 그 새 조류는 아니죠? 이제 아니고, 초록색으로 네. 이렇게 쭉 끼는 그런 녹조라떼, 그렇죠. 녹조라떼 녹조라떼. 되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호수공원이 녹조라떼처럼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네.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수원시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깨끗한 호수를 유지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지금 수원시 상수도 사업소는요, 지난 8월 18일에서 19일 유해 남조류인 마이크로시스티스가 급격히 증가를 하자 곧바로 1단계 대응을 하셨대요. 그래서 19일날 발견을 했는데 19일에서 21일까지 조류 제거제를 투입해서 저수지 표면에 대량으로 발생한 유해 남조류를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교 저수지는 현재 조류 발생 이전의 수질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한동안 이제 폭염에 막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습하고 막 이제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죠. 네. 그게 뭐 생기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고인물에 혹시 이제 그렇죠. 그렇죠, 냄새도 그렇죠. 많이 냄새고 나고 이런 맞아요. 것 때문에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게. 없애는 건 맞긴 한데 네. 또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냄새나고 악취나고 그런 거를 제거하는 그 조류 제거제 네네. 그런 거는 또 안전한가 그러게요. 환경적으로 괜찮은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죠. 네. 근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했을까요? 네. 그렇죠. 예, 한 환경 전문 기업이 개발한 조류 제거 물질은 국립환경과학원 등록 제품으로 생태 독성 시험을 통과한 안전한 성분으로 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 환경부 한강유역 환경청도 지난 7월 20일 광교 저수지에 조류 제거제 사용을 승인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군요. 인위적으로 뭔가를 제거하는 걸 잘못 썼다가 그러니까. 생태계에 그죠. 생태계 그 파괴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호수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생물들한테 영향을 문제가 있을까봐 끼칠 제가 수도 걱정을 있으니까. 했는데 네. 다행히 네. 그런 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1단계 대응이라고 하셨었는데 네. 그 2단계 대응도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나요? 그렇죠. 네. 조류 경보제가 발령이 되면 저수지 주요 발생 지점의 응집, 부상제를 살펴서 조류를 제거하는 2단계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상수도 사업부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얘기 네. 있군요. 9월 초순 광교 저수지에 조류가 발생하고 9월 셋째 주 이후에 조류 경보제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미. 근데 그 조류 경보제라는 거는요, 유해 남조류 수치가 1000에서 1만 셀? 1ml당 그럴 때 발령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그거를 예상을 하고 있고, 네. 네. 또 이게 정말 신박한데. 왜요? 네, 상수도 사업부가 9월 중에 취수탑 주변에 인공지능 자동 수질 정화 장치, 에코봇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진짜 이게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이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 이제 함께 해야 할 그렇죠. 기술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에코봇이 하는 역할이 녹조 발생 위험 지역을 스스로 이동하면서 수질 정화를 하는 좋죠. 똑똑한 인공 녀석이세요. 인공 수질 정화 장치로 네. 이제 조달청 국비지원과제에 당선된 혁신 제품들. 아, 개발하신 분들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네. 똑똑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녹조 제거를 위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네. 네, 인공지능까지 도입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선한 날씨와 함께 깨끗한 광교 호수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게요. 그 호수 돌다 보면은 네. 호수 쳐다보고 또 벤치에 앉아서 호수 그렇죠. 바라보면서 되게 기분 좋은데 맞아요, 맞아요. 거기가 만약에 이렇게 녹조로 뭐 냄새 나고 냄새 벌레 나고 막 날아다니면 너무 싫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미리 그런 대비하고 걱정을 안 계신다고 하셔도 하니까 된다는 거죠. 너무 좋네요. 네, 그럼요.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조금 네. 코로나 잠잠해지면 그렇죠. 함께 걸어요. 마스크 쓰고 우리 호수 보러 가요. 네, 걸어요. 네, 제가 인트로에서 사람이 네. 그립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도 즐거워지고 시간도 순삭. 네. 그렇네요. 진짜 예. 시간 잘 가요. 그러게요. 정말 잘 가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세 가지 소식 다시 정리해드리면 9월 18일까지 응모하는 2020 지역혁신 홍보 영상 공모전 나나님. 네. 아니 왜 나나님 네. 우리 팀 그래, 광교 맞아요. 어벤져스 광교 어벤져스 팀 꼭 네. 기억하시고요. 네. 그리고 수원시 행복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반 시민과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상담을 진행한다는 소식. 네, 정말 좋은 소식 네, 같아요. 저 마지막으로 수원시가 광교 저수지 조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 좋은 도움이 소식이었습니다. 되셨죠? 네네.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네. 또 광교수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광교에 살고 네, 있는 네. 사람으로서 맞아요. 그 물 자체를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렇게 호수 산책하면서 혹시 쓰레기 버리지 않고 가족이라던가 그쵸. 이렇게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도 또 지킬 수 있는 게 있으면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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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움, 쓸쓸함, 고독과 어울리는 가을. 그렇지만 광교 원더풀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 소식과 정보를 통해 지식과 마음의 양식이 가득 쌓이는 가을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광교 원더풀 명디 김명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